마음이 좀 삐뚤어져 있어서 보고 깜짝 놀랐네. 바로 앞에서 해서 그런가? 네, 0%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뭐 0세 정도는 안 어렵죠. 답만 찾을 때는. 근데 이것도 사실 디테일이 있긴 있는데 그냥 뭐 말로 설명드리면은 이게 그 내국 신용장이랑 로컬 LC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시죠? 제가 뭐 마스터 LC 하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은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문제 푸실 때는 이게 뭐 로컬 LC랑 구매 확인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국내 거래잖아요. 10% 세금 계산서를 일단 발급해. 그리고 내가 그 마스터 LC로 로컬 LC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개설이 되면 그때 10%를 0%로 수정 발급하는 거. 원래는 실무에서는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본 적 없으시죠? 왜냐면 여러분 기분 안 좋을까 봐 그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0% 발급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해라 그 말이에요. 내 실무에서도 미리 그러니까 미리 개설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준비성이 철저하면 거래하기 전에 미리 로컬 LC 개설될 수도 있죠. 그럼 그냥 0% 가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을 전제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더 좋죠 우리한테는. 알고는 계셔라. 원래는 수정해서 다시 발급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면세가 있죠. 그러니까 면세는 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제조업 법인을 하고 있는데 면세 물건 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없죠. 근데 특이한 케이스가 있죠. 우리가 토지를 팔고 그럴 때는 법에 맞게 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되죠. 근데 그건 이례적인 거잖아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죠. 그러니까 면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면세 물건을 파는 게 일반적이진 않다. 그냥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문제를 내고 싶다면 토지를 팔았다 이럴 겁니다. 토지 팔면 면세죠. 토지가 면세 물건이니까 그럼 그때는 계산서 주니까 그럼 매출 면세 찍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이진 않고 우리가 면세 물건을 사는 게 더 정상이죠. 사는 건 억지 아니죠. 근데 파는 건 약간 억지예요. 토지밖에 없어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던가? 네, 뭐 그럼 이제 나머지 유형을 볼게요. 그럼 우리가 면세 물건을 샀다. 계산서를 받겠죠. 그럼 계산서를 받으면 53번 면세. 53번 면세. 계산서 받고 면세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53 면세. 그럼 반대로 토지 팔고 계산서 줬어요. 그러면 13번 면세. 근데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그냥 안 썼다. 이렇게 되고. 자, 이 53번 면세는 아무도 안 틀려요. 왜냐면 계산서 받았다 하면 면세 찍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 밑에 있는 애들이 오답률이 높아요. 뭐 나와야 되죠? 카과 현과 나왔으니까 카면 현면 나와야 되죠? 이거 오답률 높아요. 그럼 일단 적어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8번 카면 그 다음에 62번 현면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회계 1급 난이도 조절할 때 뭐 이런 거 내요. 이거 내면은 잘 틀려주거든요. 그러면 왜 틀릴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3번은 제가 박스를 안 쳤죠. 이유는 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면세를 안 찍으면 바보니까요. 그걸 누가 틀리겠어요. 근데 카면 현면 왜 틀리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직원들 먹으라고 그 식당에서 쌀을 샀다. 카드로 샀다. 답이 카면이죠.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럼 말이 쌀 사고 카드 점표 받았다 이러죠? 응? 카드 점표 카오가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왜 오답률이 높냐면 면세라는 사실을 숨길 수 있잖아요. 계산서라고 말 안 하잖아요. 내가 면세를 내가 체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면세를 가려버릴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래서 이런 걸로 장난을 칠 때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예시를 제가 딱 하나 그냥 말씀드릴게요. 거래처 축하 화환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냥 제가 딱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래처 축하 화환.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거래처 축하? 이거 왜 하죠? 잘 보이려고 하죠? 기업 업무 추진이네요. 그럼 이거 불공제 사유죠. 그럼 불공인가요? 아니, 세금 계산도 안 받았는데. 카드로 결제했다고 할게요. 이미 면세입니다, 사실. 화환이 면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내면 헷갈리는 이유. 화환은 면세인데 거래처 축하는 기업 업무 추진이거든. 충돌하잖아요. 둘이 충돌해. 그러면 충돌을 할 때는 누가 더 센지 확인해야 됩니다. 면세가 이기죠. 이유. 이 기업 업무 추진은 불공제 사유 중에 하나죠. 불공제 사유 중 하나죠. 근데 불공제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내가 부가가치세를 낸 적이 있어야지. 낸 적이 있는데 공제를 받냐 못 받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면세는 부가세를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하러 공제 불공제 얘기를? 여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지금. 맞죠? 낸 적이 없다니까? 내가 부가세를 안 냈는데 왜 안 돌려줘요? 이러면 바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거예요. 거기까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면세가 가려졌죠. 카드 전표로 샀죠? 그럼 답이 카면이에요. 알겠죠? 그럼 일단 나는 불공 찍고 틀려. 최악은 불공. 베스트 오답 불공. 택도 없는 오답.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오답 카구아 정도가 되겠죠. 답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그럼 내가 카면을 찾았다고 할게요. 그럼 어디서 틀리냐면 계정 과목에서 또 틀리는 거야. 계정 과목 뭐죠?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맞잖아, 기업 업무 추진. 그럼 뭐에다 쓴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멘붕이 와버리는 거야. 기업 업무 추진비는 매입 불공제 사유라며. 근데 면세니까 불공제 사유가 아니라며. 그럼 기업 업무 추진비가 아니냐? 그건 아니지. 기업 업무 추진비가 맞긴 맞지. 근데 부가세 얘기를 안 하는 기업 업무 추진비일 뿐이지. 맞죠? 그럼 이런 거 풀면서 이제 교훈. 접대는 화환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 아니야? 화환은 어차피 부가세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환 뒤지게 보내죠. 싸기도 하고 10만 원 안짝으로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끼셔야 된다고. 아, 이게 실무구나. 그래서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자매품으로 난 있죠. 난 선물하기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딱 문제는 다 틀리겠죠. 현금 영수증 바꾸면 변경. 계정 과목은 기업 업무 추진비 맞아요. 그리고 500번, 800번 이것까지 구분하셔야 되고. 네, 아주 좋은 예시죠. 진짜 이거 내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화환을 되게 많이 먹는. 그럼요. 이유가 다 있죠. 화환, 난 이런 거 왜 보내겠습니까? 부가세 그거라도 아껴야죠. 그게 한두 군데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모이면 기업 규모가 크면 굉장합니다. 괜히 생돈 날릴 필요 없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화환을 접대를 했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요. 우리 시험 범위. 저걸로 많이 들려. 네? 저걸로 많이 들려. 그렇죠. 이거 진짜 눈 뜨고 코베이죠. 알려줘도 틀릴 걸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딱 그냥 정형화된 주제입니다. 정형화된 주제. 딱 공부 어설프게 하면 틀리게끔 세팅이 돼 있는 거거든요. 아까 그 BMW 수입하는 거랑 그 두 개는 심심하면 생각하세요. 차 타고 가다가 신호 걸리면 BMW 수입하면 뭐였지? 뭐 이런 거 하시라고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계속. 저도 6년 동안 똑같은 거 하다 보니까 됐지 뭐 하루 이틀에 된 거 아니잖아요. 실제 업무 보실 때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생각하고 안 까먹으려고 막 포스트잇 붙여놓고 보고. 네, 그럼 이제 유형을 다 정리를 했어요. 이제 아까 그 부가세 신고서 자료를 다시 볼게요. 이제 매칭을 한번 해봅시다. 매칭을. 그럼 이제 이 유형
아닌가? 유형을 먼저 봐야 되나? 이거 번호 먼저 매칭하고 문제를 보는 게 낫겠죠? 매칭이 더 빠르니까 쉬우니까.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번호가 있으니까 좀 보기 편하겠네요. 자, 일단 매출부터 가볼게요. 자, 우리가 메인 매출 정표에 11번 매출을 찍은 것들이 있겠죠. 그럼 걔네들이 모여서 1번에 갑니다. 양괄호 1번. 그 부가세 자료 있죠? 첫 번째 장에. 양괄호 1번이라고 써주세요. 신고서 번호랑 지금 매칭하는 거예요. 1번. 그다음 우리가 그 3개월 동안 11번 과세 찍어서 부가세 예수금으로 모인 애들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이익이 가 있다고 1번으로. 저절로 갑니다. 이거 안 어렵죠?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 메인 매출 전표 찍을 때, 분계 찍을 때 맨 뒤에 전자 표시 있죠. 여, 부. 전자면 여 아니면 부. 그러면 여, 부 상관없이 이쪽으로 다 들어갈까? 이름 잘 보세요. 1번 앞에 뭐라고 써있나?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고 써있죠. 혹시 전자라고 써있나요? 아니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다 들어가겠지. 그냥 내가 발급한 거예요. 전자가 아니에요. 세금 계산서예요. 그럼 이거 보면 이 생각까지 하시면 제일 좋지. 전자 종이 다 포함이구나. 안 보이는 걸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아, 전자랑 종이랑 다 포함됐으니까 이 말을 하는구나. 2번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내지 않을 거예요. 2번은 제끼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있죠. 근데 그 왼쪽에 과세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얘는 한 칸에 두 개가 같이 들어가요. 카과 현과 두 개 쓰셔야 돼요. 그 빈칸에 딱 쓰면 되겠죠. 그냥 빈칸에다 유형 쓰세요. 1번에는 11번 과세 쓰시고 3번에는 17카과 22현과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게 또 특이하지 않습니까? 유형 두 개를 한 칸에 밀어 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계 1급 보셔야 되는 분도 있죠? 그러면 장부 조회할 때요. 장부 조회할 때 이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3개월 동안 뭐 이기 예정 동안 이익이 예정 동안 카드 매출한 거 얼마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3번 보면 틀리죠. 합쳐져 있잖아.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얘는 메인 매출장 가서 카과를 검색해서 답을 찾아야 돼. 디테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고서에서 주의하실 거 이거예요. 나 카드 매출액 얼마게 하면 신고서에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알아? 현금 영수증이랑 섞여 있는데. 그래서 자매품으로 현금 영수증 매출은 얼마게 하면 역시 신고서에서 알 수가 없네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신고서에서 모르면 메인 매출장 가야 된다. 메인 매출 정표 유형을 검색하는 장부죠. 메인 매출장. 회계 1급 보셔야 되는 분도 있으니까. 네, 카과 현과도 봤고요. 이제 그 밑에 보시면 4번 있죠.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뭘까요? 건별이죠. 이게 전산세무 2급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다. 4번 건별. 왜? 여기에 간주공급도 들어갈 거고 간주임대료도 들어갈 거니까. 간주공급, 간주임대료는 여기다 쓰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다이렉트로 쓰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매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 유형에 맞춰서 메인 매출 정도 분계를 찍으면 일로 오는 건데 우린 여기다 바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지. 그럼 이제 4번을 봤으니까 5번 볼까요? 5번 영세율. 영세율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써있죠.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분 12번이겠죠. 12번. 네, 12번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영세율 기타 6번이죠. 뭘까요? 수출. 특이하게도 세금 계산서냐 아니냐. 근데 수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하니까 기타가 되는 거죠. 네, 요 정도 정리됩니다. 그럼 매출 쪽은 좀 간단하죠. 왜냐면 매출은 거의 1대1이 돼요. 거의라고 한 이유는 아닌 것도 있죠. 하고 현관은 합쳐져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번호로 쓴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5번, 6번까지. 네, 그럼 이제 매입 쪽으로 가야겠죠, 이제. 자, 매입 쪽은 매입세액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 수취분부터 볼게요. 이거 좀 중요한데 이론 문제로 내도 진짜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세금 계산서 수취분이죠. 제가 처음에 그 질문 드렸었던 것 같은데 세금 계산서 종류 한 번 더 해볼까요?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두 번째 영세율 세금 계산서, 세 번째 수입 세금 계산서. 이 세 개를 합쳐서 세금 계산서라고 해요. 맞죠? 그러면 이 10번, 11번, 그러니까 10번, 11번은 사실 똑같죠. 고정자산이면 11번 아니면 10번이니까. 그러니까 유형은 똑같이 들어가요. 그럼 뭐 몇 개 들어갈까? 4개, 불공까지. 불공도 세금 계산서죠. 4개 들어가. 그래서 10번, 11번은 뭐 두 칸에 다 쓰시던지. 근데 두 칸에 다 쓰시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봤을 때 한 칸에만 써 있으면 밑에는 아닌가? 이 생각해요. 알겠죠? 다음번에 봤을 때 기억이 안 날 거라니까. 그럼 몇 번 쓰죠? 10번, 11번에다가 각각 51, 54, 55, 52 이렇게 뭐 번호 51, 52 이렇게 쓰셔도 되고 제 생각에는 51, 54, 55, 52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종류별로. 번호대로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유치하죠? 네, 형식 그게 좀 종류별로 같은 성격끼리 묶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복병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나오냐면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매출 쪽은 다 보셨잖아요. 매출 쪽은 여러분이 금액 쪽에다가 금액을 쓰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오른쪽에 10분의 1이든 뭐 100분의 0이든 저절로 적혀요. 매출은 왜 무조건 내는 건 팩트니까. 자, 근데 지금 10번, 11번에는 유형 4개가 들어가죠. 그러면 그 옆에 세액 있죠. 그럼 거기에 무조건 10분의 1일까? 아닐 수도 있죠. 이유는 영세 때문이지. 네,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것 때문입니다. 세액이 무조건 10분의 1이 아닐 수도 있구나. 영세 때문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 걔는 금액은 있는데 세액이 없죠. 그 정도를 조심하셔야 돼요. 매입이 어렵죠. 그래서 네, 그래서 뭐 10번, 11번은 똑같고요. 뭐 고정자산이면 11번, 일반 매입이면 10번이다. 그래서 아까 그 했던 거 조금 연장해서 볼까요? 그 토지의 자본적 지출 한번 해볼까요? 정확한 명칭은 뭐 토지 조성 및 어쩌고 저쩌고인데 그냥 편의상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그리고 제 시험에는요 토지의 수익적 지출도 나오거든요. 저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나도 처음 봤지. 이게 뭐더냐 했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부가세를 내도 못 돌려받죠. 그럼 토지의 수익적 지출은 될까요? 되겠죠. 안 된단 말이 없었으니까. 되게 이상하죠. 저는 그것까지 해야 돼요. 열거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땅을 빌려서 골프장을 뭐 조성했어요. 거기다 쓴 거. 내 땅 아니니까 수익적 지출. 그건 세금공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오면 풀 수 있죠 이제. 그냥 남의 땅 빌려서 뭐 돌 좀 치웠다, 뭐 나라시 좀 깠다, 평평을 했다. 그러면 세액공제 된다고요. 내 땅이 아니니까 자본적 지출이 아니거든. 나온 적 없어요. 제 시험.
그럼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불공제 사유 맞죠? 그럼 우리 배웠던 것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공인중개사 수수료, 뭐 법무사 수수료, 철거 비용, 건물값도 들어갔고 그 뭐 정지 비용 이런 거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철거했다고 해볼게요. 철거. 그래서 그냥 공인중개사 이게 제일 좋겠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냈어요. 땅 살려고. 그럼 이것도 취득 원가니까 들어가겠죠? 세금 계산서 받았죠? 그럼 어디다 쓸래 이거 뭐야? 어디다 쓰지? 일반 매입이요. 왜? 고정자산이 아니죠? 토지는 고정자산 아니죠?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옛날에 이 문제를 냈어요. 그런 문제를 답에 고정자산 적어놓은 거예요. 세무사회에서 만든 시험인데 지들이 틀렸죠. 근데 맞은 사람이 오답 처리됐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쩔 수 없게 사람이 만든 시험이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이의 제기를 해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후로는 그 문제를 안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흑역사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사려고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받긴 했는데 불공제 사유죠. 그럼 불공이네? 그래도 54번도 들어간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고정자산이냐 아니냐. 근데 땅 보면 딱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많이 틀리지. 근데 땅은 일반 매입으로 간다.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라서. 그렇게 하면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네, 제가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는 거 머리에 다 넣을 수 있으면 절대 합격합니다. 문제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니까 문제지. 맞잖아요. 제가 아는 거 여러분도 알면 다 합격하죠.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네, 그러면 10번, 11번 정리됐죠? 근데 불공이 한 군데 더 들어가죠. 정확히 말하면 뿌리를 찾아볼게요. 뿌리. 50번이죠. 두 번째 페이지에 50번. 50번에다가 54 불공을 한 번 더 적으셔야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메인 매출변표에 불공 붕괴를 찍잖아요. 그럼 저절로 두 칸을 들어가는 거예요. 10번, 11번 또는 10번, 11번에 하나 들어가고 50번에도 같이 들어가. 그래야 총액에서 불공을 빼서 불공이 아닌 거를 구할 거 아닙니까? 이 구조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50번에다가 여러분이 쓰잖아요. 그럼 50번에 쓴 금액이 저절로 53번에 간다 그랬죠. 그리고 53번이 어디로 간다고? 16번으로 저절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16번을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써있죠. 근데 이 16번에 써있는 금액이 10번에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총액을 쓰고 불공을 따로 뺀다 이 말이지. 총액을 구하겠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겠죠.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거밖에 할 게 없지 않나?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죠. 왜냐면 뒤에 있구나. 카거 형과 두 번째 장에 41번, 42번 아까 했잖아요. 41번, 42번 두 번째 장에 이거 카거 형과 들어가죠. 카거 형과가 41번, 42번에 고정자산이냐 아니냐로 역시 합쳐져서 들어가요. 카드 전표랑 현금 영수증을 합쳐서 고정자산이냐 아니냐. 그리고 카드 전표랑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공제가 안 된다. 그건 아예 일반 전표로 쫓아버렸죠. 여기에 아예 들어오질 못해요. 들어오질 못해.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다 본 게 맞죠? 그러니까 매입은 엄청 쿨하지 않나요? 그냥 4개 한 방에 집어넣고 2개 한 방에 집어넣고. 면세는 없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니까. 지금 여기에 있나 모르겠는데 면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서류에 맨 밑에 있다. 두 번째 장의 맨 밑에 보시면
면세사업 수익금액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적는 거예요. 그냥 나 면세로 얼마 팔았어. 부가가치세는 없으니까 매출액을 적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한 칸에 몰아 넣어 주는 거예요. 그냥 참고하려고. 왜냐면 왜 여기다 적으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차피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없죠. 근데 면세사업자도 소득세는 낸다 그랬지. 법인세나. 그거 알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소득세, 법인세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거의 끝나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신고서 유형 정리 다 됐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 유형이 신고서에 이렇게 반영이 되더라. 이제 문제를 좀 볼까요? 네, 뭐 매입 매출점표는 직접 입력은 안 해보고요. 여러분이 할 줄 아시니까 제가 그냥 포인트만 좀 찍어보는 거죠. 그냥. 네, 이게 매출이랑 매입을 따로 나눠놨는데요. 그냥 뭐 눈으로 훑어보면서 한번 볼게요. 포인트만은. 일단 매출부터 볼까요? 매출 좀 쉽죠? 첫 번째 유형은 11번 과세인데 뭐 여기 제목 옆에다가 그냥 뭐 적어두셔도 되고 알면 안 적으셔도 되고 언제 11번 과세가 되냐? 세금 계산서 발급. 끝이죠.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11번 과세. 아주 간단하네요. 그리고 제가 그 문제를 구성할 때 정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최대한 여러분이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게 그림으로 최대한 했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잉크 값은 학원이 되니까 종이도 뭐 종이 제가 다 쓰거든요 학원에서. 상관없죠. 생색은 제가 내고. 그럼 1번, 2번 보시면 자 전자 세금 계산서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메일로 지금 우리가 보낸 거를 사진을 찍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좀 약간 촌스럽게 한글 파일로 만든 건데 실제 기출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포인트는 전자 세금 계산서 옆에 뭐라고 써 있냐 이거죠. 공급자. 이것만 표시해요. 공급자. 그럼 내가 줬어요, 받았어요? 물건을 줬지. 공급자 보관용을 내가 갖고 있죠. 그럼 공급 받는 자 보관용 써 있으면 내가 받은 거네. 그럼 그땐 생각을 한번 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고리즘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전자세금 계산서 그림이 딱 나왔죠. 그럼 바로 옆에 공급자인지 공급받는 자인지 봐. 그럼 공급자면 끝났죠. 11번 과세. 끝나버렸잖아. 보너스 문제. 그럼 끝. 그럼 만약에 공급받는 자다. 그럼 이제 알고리즘 하나 더 들어가죠. 이게 불공제 사유인가? 아니면 51번 과세죠. 맞으면 54번 불공이고.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죠. 현금 이렇게 돼 있는. 근데 좀 주의하실 건 뭐냐면 그 지금은 1번 문제가 별말이 없는데 그 결제 수당 보시면 현금 748만 원 돼 있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748만 원 써 있는데 보통 예금으로 700, 현금 48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통 예금도 현금이죠.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세금 계산서 밑에 써 있는 거 있죠. 현금, 수표, 어음, 외상비수금 있잖아요. 이거 계정 과목인가요? 아니죠? 별개다. 계정 과목과 별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현금 748 써 있지만 보통 예금 748만 원으로 결제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분계는 보통 예금으로 찍어야 되죠. 근데 일상적으로는 보통 예금을 현금이라 부르니까 현금에서 넣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회계 1급 정도 배우셨으니까 그런 실수를 제일 많이 할 때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쉽네? 현금 보고 현금 찍어버린다고. 근데 문제에서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하죠. 어려운 게 아니라.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똑같죠? 그럼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이번에는 2번 문제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제품에만 표시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분계랑 실제를 왔다 갔다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지금 두 번째 문제는 뭘 보시냐면 자 지금도 세금 계산서를 준 거죠. 공급자니까. 근데 밑에 품목을 보세요. 품목 왼쪽 밑에
전자부품 써있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전자부품을 팔았거든요. 이거 왓이죠. 이거 뭐야? 이거 전자부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왜 이렇게 물어봐 줘야 되죠? 근데 이거 내가 만들어서 팔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전자부품만 보고 이걸 내가 사서 파는지 만들어서 파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제품이라고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제품이라고 말 안 해주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품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품인 걸 알았죠? 말을 해줬으니까. 그리고 보세요. 오른쪽 밑에 뭐라고 써있나? 외상비수금 써있죠? 이거 계정 과목 아니라 그랬죠? 그냥 외상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제품 매출하고 외상을 준 거죠? 계정 과목 뭐죠? 외상 매출은 내가 찾아야 되죠. 그럼 혹시 이렇게도 해볼까요? 제품 말고 비품으로 바꿔봅시다. 문제에서 전자 부품을 팔았는데 비품을 팔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미주금이죠. 미수금 맞죠? 외상이니까 조심할 포인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증빙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회계도 해야 돼요. 세법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도 해야 되고 회계도 같이 해야 돼 우리.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1번 문제가 보이실 거예요. 1번 문제는 품목이 뭐라 써 있어요? 전자제품. 그럼 이건 말 안 해줘도 되지. 문제 보는 법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셔야 돼. 디테일하게. 왜냐면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요. 대충 봐갖고 하나 틀리면 그냥 3점 나가죠. 실무에서 얼마가 나갈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실수 한 건으로.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시험 준비가. 네, 그 다음은 2페이지네요. 이제 뭐 느낌 오시죠? 그냥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3번은 공급자 뭐 나왔고 제품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딱딱 가야 돼. 공급자고 제품을 팔았구나. 그 다음에 어음 쪽으로 가보면 이것도 아시죠? 이제 어음을 받은 거죠? 그럼 이거 뭐라고 씁니까? 받을 어음 쓰면 되겠네. 그러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제품이 아니라 또 비품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럼 뭐예요? 계정 과목? 미수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내가 찾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항상 대조해 보세요. 그러니까 답만 맞히고 넘어가지 말고 이거 제품이 아니라 비품이면 어떨까? 그러면 답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것까지 생각하셔야 실력이 들죠. 안 그럼 평생 있는 문제만 푸셔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바꿔볼까요? 지금 인왕한테 팔았죠, 물건. 인왕한테 팔고 그럼 어음 누구한테 받아야 정상이죠? 인왕한테 받는 게 정상 맞죠? 네가 물건 갖고 갔으니까 네가 나한테 돈 줘라. 근데 이럴 수도 있죠. 내가 지금 인왕 얼굴을 보고 있어요. 인왕 얼굴 보고 자 여기 이 제품 있다. 근데 얘가 어음을 내미는데 여기 인왕이 안 써 있는 거예요. 인왕이 안 써 있어. 뭐 인어 이런 거 써 있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계정 과목은 받으러음이 맞죠. 그럼 그 받으러음에 계정 과목이 인왕으로 써 있을 거거든요. 메인 매출점표니까. 그럼 거래처를 인어로 바꿔줘야 되죠. 배서양도네. 배서양수네. 배서양수.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배서양수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좀 공부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바뀌면 답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것까지 하면 여러 문제를 푸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3번은 배서양수 이슈.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미수금으로 바뀔 수도 있죠. 비품 팔면. 근데 그 와중에 배서양수면 받을 어음이든 미수금이든 인어로 바꿔줘야 된다 이거지. 별개로 가는 거예요. 계정 과목과 거래처는. 그거 조심하셔요. 배서양수 진짜 잘 나옵니다. 메인 매출점표에.
그거는 그 회계 쪽 수업에서 자세히 할 거라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배서 양도, 배서 양수. 다들 관심이 없으시네? 그냥 쉴까요? 힘드시죠?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배서 양도, 배서 양수. 왜냐면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그냥 숨 쉬듯이 나옵니다. 숨 쉬듯이.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A, B, C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A가 나예요. 나. 그럼 이 문제로 보면 얘가 인왕입니다. 인왕. B. 자, 인왕한테 매출을 했어요. 매출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어음을 주네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가 얘한테 물건을 줬으니까 B가 어음을 준 거는 B 돈으로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어음으로 한 거죠. 그러면 이 어음에는 인왕 이렇게 써져 있어야 정상이네. 네, 이게 정상적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살다 보면은 인왕도 이런 거래를 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뭐 인어라고 해봅시다. 자, 사실 이 거래 전에 이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인왕이 인어한테 매출을 한 적이 있었던 거지. 그럴 수도 있죠. 얘도 먹고 살려고 하니까 매출을 한 겁니다. 인어한테. 그리고 얘가 어음을 준 게 있겠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어음에는 인어라고 써 있겠네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이 먼저 발생했던 겁니다. 우리가 거래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인왕이 이제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맞다. 나도 이 받은 거 있었는데 그럼 이거를 쓱 돌려볼까? 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냥 A는 상관 있나요? 우리는? 누구든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말은 해주겠죠. 이거 그냥 인어 거다.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인왕 있죠. 얘가 뭘 한 거냐면 배서 양도를 한 거예요. 양도를 한 거예요.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배서 양도. 무슨 뜻이냐면 배가 뒤에요. 뒤. 배경화면 할 때 있죠. 뒷배가 있다고 이러잖아요. 배, 그러니까 어음 뒤에다가 등짝에다 서명을 했다는 소리예요. 배서. 상징적인 의미죠. 이거 주인이 바뀌었다 이제. 그럼 이걸 주는 입장이 인왕이죠. 그러니까 짬 시킨 거죠. 돈 주기 싫으니까 그냥 이거 네가 받아 그냥. 너네 둘이 알아서 해. 그럼 우리는 양수 받았죠. 배서 양수. 이런 이슈예요. 그럼 배서 양수라고 했을 때 포인트는 내가 지금 인왕한테 물건을 팔았잖아요. 근데 메인 매출 점표에는 거래처를 쓰고 시작하죠. 그러면 당연히 받으러옴에도 인왕이라고 써있단 말이죠. 그럼 거래처를 따로 바꿔줘야 되는 이슈가 있다. 그래서 뭐 받으러옴이든 미수금일 수도 있죠. 받으러옴이든 미수금이든 거래처를 인어로 바꿔주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죠. 미수금도 거래처. 네, 미수금도. 미수금이어도. 왜냐면 돈을 누구한테 받아요? 인어한테 받으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비품이면 미수금, 매출이면 받으러음, 거래처는 무조건 인어. 돈을 인어한테 받으니까.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 거래처를 따로 바꾸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이 위에 있는 거래처랑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다른 걸 확인해야죠. 다른 걸. 뭐 배서 양도는 조금 쉽나? 지금은 없으니까 뭐 억지로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는 이유는 제가 지금 치지 않죠? 우리 실습하고 있는 거 아니죠? 왜냐면 이제 아시겠죠? 뭐가 더 중요한지. 입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면 하는 거예요. 입력은. 그래서 메인 매출 점표는 여러분이 할 줄 아시니까 어떻게 골라내는지 알고리즘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는 세무 2급 때는 안 해요. 저는 알아서 그냥 연습하시라고. 그 뒤에 이제 세무 2급 고유 범위만 같이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좀 쉬다가 이제 12시부터 보겠습니다.